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강가에서 주워 올린 보물 이언희. 이딴 거 다시는 나 안 해. 리코더를 붙들고 1시간이 넘게 끙끙거리던 진혁이는 그만 리코더를 내동댕이 치고 맙니다. 내일이 바로 음악 실기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리코더 연주를 연습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진혁이는 시험 점수도 중요했지만 좋아하는 여자친구 미란이 앞에서 종달새의 하루를 멋지게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연습해도 멜로디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삑삑 이상한 소리만 나자 결국 리코더를 채상 밑으로 내던지고 만 것입니다.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진혁이를 달래십니다. 리코더 연습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친 진혁이의 마음은 쉽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통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나에게 튀고 맙니다. 예진아, 내가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 내가 왜? 저 녀석 리코더 숙제까지 해야 해? 내일 음악 시험 본다고 하잖아. 동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불쌍하지도 않니? 저 녀석이 뭐가 불쌍해요. 나도 숙제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숙제가 없는데도 진혁이를 도와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도 삑삑거리는 이상한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곁눈질로 힐끗 진혁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코더 운지법은 맞는데 구멍을 제대로 막지 않아 제 음을 내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내는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예태엄을 연습하는 그 모습을 속으로 즐기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친구들 앞에서 창피 좀 당해보라지. 얄미운 녀석. 키키키. 내가 진혁이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혁이는 그림도 피아노도 공부도 글짓기도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진혁이를 더 사랑하고 더 챙깁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나만이 나단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도 내 강아지 하시며 진혁이를 귀여워하십니다. 큰집 거실 한가운데 벽면에는 진혁이 돌 때 찍은 사진이 혼장처럼 걸려 있습니다. 줄줄이 액자에도 진혁이의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내 사진은 지난 소풍 때 찍은 작은 스냅 사진 한 장만이 진혁이의 사진 액자 귀퉁이에 꽂아져 있을 뿐입니다. 진혁이는 너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니. 너는 무엇이든지 잘하잖아. 누나가 양보해야지. 진혁이보다 단지 1년 먼저 태어난 것 뿐이고 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엄마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라는 외동딸 소연이가 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들어있는 날이라서 연보라색 체육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깨끗하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세례를 받으며 풍성한 이팝나무 꽃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꽃잎을 가득 틔워 흰 쌀밥을 수북히 얹힌 것처럼 보이는 이팝나무 꽃은 보기에도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학교 담장을 따라 쭉 피어난 소담스러운 줄장미도 환한 얼굴로 등교하는 우리들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나와 반대쪽에서 사는 나의 단짝 소연이를 만난 것은 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예진아 안녕? 소연 안녕. 그런데 오늘 체육 들었는데 왜 너는 체육복을 안 입고 왔니? 우리 엄마가 일기 여부로 보시더니 오늘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대. 그래서 이렇게 우산까지 챙겨왔잖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야. 오늘 체육 시간에 피우가 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잔뜩 기대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우산을 챙겨온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밀려 우리는 교실로 미끄러지 더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어디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는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여름날 장맛비처럼 세차게 내렸습니다. 검새 운동장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도랑물이 생겨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오늘 피구하는 거 물 건너갔네. 피구를 좋아하는 소연이도 못내 아쉬워합니다. 우산도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 어쩌지? 예진아 걱정하지마. 내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너와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우산을 가져오실지도 몰라.
소연이의 늙고 예쁜 마음 씀씀이는 이럴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드디어 수업 시간이 끝나자 우산을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도 뒤늦게 우산을 가지고 온 엄마의 품에 안겨 한 명, 두 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실에는 아빠와 단 둘이 사는 민석이와 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아무리 정문 쪽을 바라봐도 우산을 든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빗줄기만 더욱 세차게 내릴 뿐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연이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걸. 마냥 엄마를 기다릴 수도 없어 교문을 나섰습니다. 소낙비에 검수의 체육복은 물론이고 책가방까지 다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얘야 책 다 젖겠다. 잠시 들어왔어. 비 그치며 가거라. 웬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 학교 앞 세계 문구점 아주머니가 안쓰럽다는 듯 해를 끄고 참여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젖었는걸요? 엄마가 다정스럽게 우산을 쓰고 가는 아이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길바닥에 나둥거린 애꿎은 빈 땅통만 거칠게 차댑니다. 학교 앞 분숙집 앞에서 나처럼 생쥐꼴이 되어 힘없이 걷고 있는 동민이를 만났습니다. 동민이는 진흙이 같은 반 친구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입니다. 동민이를 보자 그때서야 진흙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민아, 너도 미처 우산 준비를 못했구나. 응.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비가 올 거라 생각 못했어. 나도 그랬어. 동민아, 혹시 우리 진욱이 못 봤니? 진욱이하고 같이 오르겠는데 벌써 갔더라고. 우리 동생도 우산을 준비 못했는데. 동민이처럼 비 맞고 집에 갔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에 험뻑 젖어 축 늘어진 생쥐꼴이 되어 행간배를 눌렸습니다. 어머나, 그 비를 다 맞고 온 거야? 예진이는 먼저 온 진혁이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진혁이는 안 젖었네.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너는 전번처럼 친구랑 같이 쓰고 올 줄 알고 진혁이만 데려왔지 뭐야. 역시 난 우리 집에 찬밥덩어리였어. 바보같이 엄마만 한참이나 기다렸지 뭐야.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오늘따라 우산도 하나밖에 없었고. 됐어요. 진혁이 너는 좋겠다. 각별한 엄마 사랑 많이 받아서. 아니야. 너는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 혼자 이렇게 비 맞으면 올 줄 몰랐었어. 감기 걸리겠다. 어서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려. 엄마는 비에 험뻑 젖은 내 책을 꺼내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며 내 마음을 풀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진혁이도 미안한 표정으로 마른 수건을 꺼내 젖은 내 옷과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동생에 대한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닦아주는 진혁이의 손을 매몰차게 치워버렸습니다. 저리가 필요 없어. 누나야 미안해. 진혁이의 뽀송뽀송한 책가방을 보며 볼수록 화가 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의 가방을 힘껏 발로 꽂듯 차며 내 방으로 들어가 엉엉 소리내어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진혁이 이 녀석 어디 두고 봐라. 그날 이후로 진혁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는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내 방에도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며 그날의 안가품을 대신하였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름 휴가는 강원도 혼천강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집으로 가기로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피서가는 날입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입을 옷 가지며 물놀이 기구, 밑반찬과 과일 등 먹거리를 챙기셨습니다. 아빠는 장거리 여행 준비로 세차도 하고 기름도 가득 넣고 여기저기 점검하셨습니다. 마음이 들떠 시원한 홍천 강가에 벌써 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라. 벌써 아침이요? 우리 늦잠 구르기 진혁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 보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꼴꼴꼴. 여보 휴가지를 차가 많이 밀려요. 어서 수술을 떠나요. 엄마도 아빠를 재촉하시는 거 보니 빨리 피서를 떠나고 싶나 봅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물 맞고 경치 좋은 홍천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로 빠져나와 달리는 시골 풍경은 가슴까지 턱 트이게 했습니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찻장밭 저 멀리 들판에서 어미 항소와 어린 송아지가 나란히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가지런히 심겨진 고추밭에선 아줌마들이 빨간 고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고 돌아 점심때가 다 되어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친구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아담하고 깨끗한 방을 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짐을 푸는 동안 엄마는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물놀이 하고 올게. 점심 먹고 엄마 아빠랑 같이 물놀이 하지 그러니 점심할 동안 조금만 놀고 올게. 기본 돼서는 물놀이 하면 안 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흙이와 나는 맑은 강물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살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을 가로지를 커다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리 밑그늘에서 따가운 햇빛을 피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미 급한 진혁이는 준비운동도 안 하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원하다. 진혁아, 물살이 너무 세지 않니?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강가에 있으면 놀자. 엄마가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랬잖아. 겁쟁이, 너무 얕으면 재미없어. 물살이 좀 있어야 물놀이는 더 재밌어. 바위가 있는 곳은 급류가 제법 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흙이를 따라 한 걸음씩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들어가자 급한 물살이 그만 진흙이는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흙아, 왜 그래? 순식간에 진흙이는 급류의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내 동생 좀 구해주세요. 나는 겁에 질러 옆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저씨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저기 내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 어디니? 저기 저쪽이요. 나는 아저씨들과 함께 진혁이가 떠내려가는 곳을 따라 강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아저씨들이 도와줄 거야. 목이 터지라 진혁이를 부르며 강 아래쪽으로 계속 따라갔습니다. 얘야, 너무 걱정 마라. 이곳 민박하는 아저씨들의 물의 흐름을 얕은 물가로 흐르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으니 별일 없을 거야. 아저씨, 내 동생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아저씨 말처럼 진혁이가 얕은 물가로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창박해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 지친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얼마나 놀랬니? 누나. 진혁이는 기운이 없어 말도 잊지 못하고 숨만 헛떡입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신이 드는지 겨우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혁아, 괜찮은 거지? 다시는 너를 못 보는 줄 알았어. 누나, 나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진혁아, 넌 절대 죽으면 안 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나는 힘껏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저 멀리 언덕 위 민박집 평상에서 우리 남매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점심 준비 다 됐다. 이언희 아동문학 펠론 등단, 한국아동문인협회 예문의 회원, 영등포 문인협회 현대 아동작가회 회원. 네, 강가에서 주워 올린 보물이라는 글을 적어주신 이언희님 감사합니다. 남매가 1살 차인데도 우리는 마지는 어른이 된 듯이 늘 양보해라 그러고 참아야 된다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는 동생한테 양보하는 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시샘도 하기도 하죠. 이 아이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어린 시절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